네,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가치 계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 계산기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엑셀도 다룰 텐데 엑셀은 뭐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이자율법 계산은 어떻게 할까? 자, 가정을 하기를 액면가 1,000원, 이자율 10%? 그 할인율도 10%예요. 그러니까 유효이자율이 10%인 거죠. 그리고 만기는 3년. 이런 사채가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때 계산해보면 이 이자 금액 100원, 현재 가치 하면은 91원이 되고, 2년 후에 100원, 현재 가치 하면은 83원이 되고, 3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 다 받아서 1100원 할인을 하면은 현재 가치 826원이 되고요. 이 각각의 현금 흐름 다 더하면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1,000원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 강의를 진행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가지고 앞선 강의들 한번 듣고 오시길 권해드릴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이해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해볼까? 전공법으로 계산해보면요, 일단 엑셀로 산식을 짜면 돼요. 여러분들 엑셀을 사용하실 때는요, 최대한 이렇게 칼럼을 여러 개 써가지고 늘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산식을 한 번에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할인율 10%, 그리고 연차는 1년차, 현금흐름 100원인 상황에서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 수식을 짜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냥 딱 보시면은 요게 이제 1 플러스 요 할인율만큼 제곱을 얼마나 할 건지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밑으로 오면요, 이 현금흐름 100원을 1 더하기 10%만큼 요거 2제곱을 해라, 그런 뜻이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역시 현금흐름 1100원을 1 플러스 10%만큼 3제곱을 해라, 요런 산식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요거를 다 더하면은 정확히 1,000원이 나오면서 현재가치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요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계산기로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죠. 일단 요 메모리 기능이라는 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계산기를 보시면은 요런 버튼들이 있어요. 요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MC 이렇게 써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M 플러스를 누르면요, 계산기 백그라운드에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리에 숫자를 더해 줍니다. 그리고 M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이 메모리의 숫자를 빼줘요. 그리고 MR은 메모리 리콜이라고 해가지고 메모리에 저장된 숫자를 불러오고요. 마지막으로 MC는 메모리를 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3하고 M 플러스를 누르면은 여기 조그맣게 M이라고 뜨면서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4 누르고 M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 3, 마이너스 4가 돼서 메모리 리콜을 눌렀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5하고 메모리 플러스를 2번 누르면 탁 2번 누르면 지금 2번 눌렀죠? 그러면 플러스 5 플러스 5가 되니까 백그라운드에 있는 메모리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MR을 누르면 기가 막히게 딱 10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1을 누르고 M-를 한 번, 두 번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 누른 셈이죠. 그러면 메모리 리콜을 누르면은 짠 하고 8이 뜹니다. 이걸 지워주려면요, MC를 누르면 돼요. 메모리 클리어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MC를 누르면은 저장된 메모리가 사라지면서 여기 상단에 조그맣게 써있던 M이라는 숫자가 사라집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기 명령은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1차년도에 현금흐름 100원을 현재 가치 할 때는요, 100원 나누기 1.1 하고 는 눌러도 되지만 그냥 M 플러스 눌러도요, 해당 이 값이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2차년도에 100원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누기 1.1 하고 또 나누기 1.1 한 다음에 M 플러스 눌러주면은 요 금액 82.64 어쩌고 하는 게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그럼 3차년도, 마지막 3차년도에는 1,100원 들어오잖아요. 원금이랑 이자가 같이 들어오니까 요거를 나누기 1.1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세 번째 할 때 MR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826.4원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MR을 누르면은 이렇게 1,000원이 돼요. 물론 지금 계산기 숫자는 1,000원이 아니라 999.99999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수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면은
1000원이라고 적어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생긴 이 명령어를 봐도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되실 거예요. 이게 1차년도 현금 흐름 현재가치 한 거고요. 이게 2차년도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 한 것이고, 이게 3차년도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 한 것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M 플러스를 눌러서 다 더해줬으니까 MR을 눌러서 메모리 리콜 불러오면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999.999가 뜨면서 1000원이라는 현재가치가 계산이 됩니다. 명목이자율이랑 유효이자율이 같으니까 당연히 현재가치 하면은 액면가에 그대로 나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현가계수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현가계수를 활용하면 되는데, 현가계수가 뭐냐, 요 표가 이제 현가계수예요. 요거 눈에 들어오시죠? 이쪽 보통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이자율이고,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기간입니다. 기간, 이자율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10%예요. 짜잔. 8이라고 되어 있으면 8%고요. 느낌 오시죠? 여기가 1이라고 되어 있으면 1년, 3년, 뭐 6이라고 되어 있으면 6년, 10이라고 되어 있으면 10년. 대충 이런 식이에요. 아까 우리가 했던 계산을 미리 다 해놓은 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10%를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요, 10%로 1년을 현가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1 나누기 1.1 하면 이렇게 0.909가 되죠. 그러면은 아까 이 현가계수표로 돌아보면은 이게 0.9091이라고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또 1.1로 나눠서 2차년도에는 한 번 더 나누면 되잖아요. 그때는 0.826446 이렇게 나가는데, 현가계수표를 보시면은 0.8264라고 또 반올림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3차년도에는 또 1.1로 나눠주면 되니까 0.751318480 이렇게 나가는데, 가보시면은 0.7513으로 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얌전하게 저 표를 활용하셔야지, 번방을 뜨면서 계산기를 사용하시면은 단수 때문에 숫자가 안 맞아서 오답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렇게 현가계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계산기가 있더라도 아까 그렇게 복잡하게 그 긴 숫자로 곱하지 말고 딱 저 현가계수 주어진 숫자대로만 곱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굳이 현가계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엑셀로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뭐 간단하죠. 첫 번째 1차년도 100원에는 여기 금액 곱해주고, 두 번째 2차년도 금액에는 또 여기 금액 곱해주고, 세 번째 3차년도 금액에는 또 여기 금액 곱해준 다음에 각각 M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해가지고 메모리에 저장해서 마지막에 MR이라고 불러내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예요. 한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 곱하기 0.9091 M 플러스, 또 100원 곱하기 0.8264 또 M 플러스, 마지막으로 1100원 곱하기 0.7513 M 플러스 해서 MR을 누르면, 메모리 리콜 누르면은 999.98이 나와요. 역시 이것도 그 단수 때문에 정확히 1000원은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줄 거니까 이렇게 그냥 1000원이라고 적으면은 대체로 맞는 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계산해서 M 플러스로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MR로 불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엄청 느려요. 엄청 느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문제를 제 시간에 다 풀 수가 없어요. 또 복잡해가지고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걸 아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냥 간단한 중학교 산수 정도, 중학교도 아니다, 초등학교 산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빨리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로 이자랑 원금을 따로 계산하는 게 빨라요. 이자랑 원금을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먼저 원금부터 보시죠. 원금은 3년 후에 1000원 들어오죠. 이거 현재가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재가치 1000원 나누기 1.1의 세제곱 하면 되죠. 근데 1.1의 세제곱의 현가계수가 0.7513이니까 요 계산하면은 751원이 나와요. 소수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 할게요. 자, 다음은 이자 보면 어떻게 되나? 이자는요, 보시면 이렇게 100원이죠. 1100원 아닙니다. 1000원은 위에서 따로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제끼고, 요 이자 100원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 1.1로 한 번 나눠주면 91원이고, 1.1로 두 번 나눠주면 83, 1.1로 세 번 나눠주면 75죠.
이거 3개 다 더하면 249가 됩니다. 요거 계산 어떻게 하는가? 이걸 설마 이해를 못할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1.1, 1.1의 2제곱, 1.1의 3제곱, 이거 이해되시죠? 다 더하면은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앞에 1 집어넣을게요. 이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거 같은 숫자 맞죠? 100 나누기 1.1이랑 100 곱하기 1 나누기 1.1은 같은 숫자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다시 중학교 입학을 하시고 요건 안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얘네들이 지금 앞에 공통된 숫자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밖으로 빼서 얘네 가로로 묶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되시죠? 네. 근데 요거 뭐야? 1 나누기 1.1, 1 나누기 1.1의 제곱, 1 나누기 1.1의 세제곱. 요거 위에서 현가계수 다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0.9091, 0.8264, 0.7513 이렇게 구해놨죠? 요거 3개 더해주면 돼요. 요거 3개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2.4869가 됩니다. 요거 이렇게 3개 이렇게 더해주면은 2.4869가 돼요. 요거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곱하면 얼마가 되냐? 249가 돼요. 뭐 정확히는 248.69인데 반올림하면 249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고려하면요,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를 미리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이자율이 7%인데 저렇게 5년을 한다. 그러면은 4.1002를 곱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 또 이자율이 9%인데 2년을 한다. 그러면은 1.7591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10%에 3년이죠? 그러면은 이 연금의 현가계수가 2.4869가 돼요. 여기 보면 2.4869 있잖아요. 이 숫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자가 같은 금액이 반복될 때 100원, 100원, 100원 반복될 때 뒤에 곱하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될 건지를 미리 다 계산을 해 놓은 표가 바로 이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현가계수랑 비슷하죠? 이쪽으로 가면 이자율이고 이쪽으로 하면 기간인 거 똑같고요. 여기에 각각에 맞는 숫자 집어넣어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연금의 현가계수가 주어지면은 이자를 복잡하게 계산할 거 없이 그냥 이자 금액에다 한 번에 이 숫자 곱하면은 이자 전체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한 연금이란 게 뭐냐? 연금의 현가계수. 야, 이자의 현가계수가 아니라 왜 연금의 현가계수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 연금이란 게 뭐냐면은 매기간 동일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말해서 연금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이자가 매기간 동일한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어때요? 국민연금 65세부터 받나요? 요즘에는? 그 나이가 되면은 매달 일정한 금액이 죽을 때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사실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자도 매년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니까 연금의 일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결론 두둥. 원금과 이자의 현재가치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원금 1000원에다가는요 3년 10%의 현가계수를 곱해주고요. 여기 이자에는 100원에다가 3년 10%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돼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1000원 곱하기 0.7513하고 M 플러스 하고 또 100원 곱하기 2.4869하고 M 플러스 한 다음에 MR을 부르면 999.99가 나옵니다. 이거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751 더하기 249가 돼서 1000원이 나옵니다. 현가계수란 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현가계수랑 연금의 현가계수를 주면 저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데 저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빠른가? 그럴 때는 K 기능과 그랜드 토탈 기능을 이용하면은 매우 손쉽게 계산기만 이용해서 현가계수 없이도 현재가치 계산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계산기로 어떻게 하는가? K기능과 GT기능, 그랜드 토탈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K기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K기능이라는 게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플러스를 2번 누르면은 앞으로 는을 누를 때마다 그 숫자대로 계속 더해준다는 거고요. 숫자를 입력하고 마이너스를 2번 누르면은 앞으로 는을 누를 때마다 그 숫자대로 계속 빼준다.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계산기를 실제로 쳐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3에다가 곱하기 2번 눌러볼게요. 곱하기 2번 누르면은 여기 지금 K라는 표시가 되잖아요. 여기 위에 상단에
잘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K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모든 계산기가 이런 K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 K 기능을 제공해 주는 계산기를 반드시 사셔야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K 기능 없으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닌데 있으면 훨씬 편해요. 지금 이 모델은 카시오사의 JS40B라는 모델인데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계산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지금 K라고 떴잖아요. 자, 그 다음에 8이라고 한 다음에 는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4에다가 는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3 돼서 12가 돼요. 2에다가 는을 누르면 곱하기 3에서 6이 돼요. 지금 곱하기 3이라는 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 K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모든 숫자를 누르고 는을 누르든 간에 무조건 3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6 한 다음에 는 했잖아요. 18이잖아요. 또 하필 숫자가 18인가. 근데 여기서 또 이퀄을 누르면 3을 곱해주고요. 또 누르면 또 곱해주고 계속 곱해줘요.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8에서 는 하면 또 3 곱해주고 이런 기능이 K 기능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5 나누기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무슨 숫자를 누르든 간에 는만 누르면은 그걸 5로 나눠줍니다. 8 하고 는 누르면 5로 나눠서 1.6이 되고 7 한 다음에 는 누르면 1.4가 되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네. 계속 누르면 계속 5로 나눠줘요. 이런 게 K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계산기로 현가계수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로 1.1을 누른 다음에 나누기 해주면 돼요. 지금 이자율이 할인율이 10%니까 이렇게 1.1 한 다음에 나누기 해주면은 K가 걸리죠? 그 다음에는 1 누르고 는 하면 됩니다. 1 누르고 한번 눈 누르면 0.909090 이렇게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누르면은 2000년도 현가계수가 나옵니다. 0.8264 뭐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당연히 1.1로 또 나눠주니까 3년차 현가계수 0.7513이 나와요. 요거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1.1에다가 나누기 해준 다음에 K 걸어놓고 1 누르고 두두두 하면은 현가계수가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할인율이 10%가 아니다. 할인율이 5% 들어가면 1.05 해서 나누기 해준 다음에 1 는 하면은 계속 현가계수를 구해줍니다. 이거 누르는 숫자만큼 1년이 돼가지고 현가계수가 구해지는 거를 손쉽게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GT 기능을 아셔야 돼요. GT 기능을 알아야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기능이냐면은 는을 누를 때마다 그 값을 저장해 놨다가 그랜드 토탈을 누르면은 저장된 값을 불러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4하고 는 눌렀어. 9하고 는 눌렀어. 4하고 9가 더해져 있어요. 지금 바탕에. 메모리 말고 또 저장을 따로 해줘요. 그래서 그랜드 토탈, 여기 GT 버튼 있잖아요. GT를 누르면 4 플러스 9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능이냐면은 5 곱하기 4는 하고 8 곱하기 9는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에 내가 는 누른 숫자를 저장을 해놨다가 GT를 누르면은 더해줘요. 92. 신기하죠? 이런 기능이 있는 거 아셨나요? 4 곱하기 8 하면 32인데 그 다음에 7 곱하기 5 하면 35고 GT 누르면 더해서 67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는가? 일단 처음에는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1.1 나누기해서 K 걸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1.1 나누기해서 K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1 누른 다음에 는 3번 누르면 돼요. 지금 3년짜리 10% 3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 구하는 거니까 여기 1에다가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3번 눌렀어요. 지금 제가 지금 는을 3번 눌렀죠. 는 3번. 그러면은 0.9009랑 0.8, 0.7513 이게 바탕에 더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랜드 토탈 GT를 누르면 2.4868 이렇게 해가지고 10% 3년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자율이 5%다. 그러면은 1.05잖아요. 이거를 나누기 해서 걸어놓고 1,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GT를 누르면은 2.723이 나오는데 이게 5% 3년의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구할 수 있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를 응용해서 4차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 번씩 해볼게요. 첫 번째 1.1 나누기 해서 K 걸어주는 거 계산해 볼게요. 1.1 나누기 해서 K 걸어줬죠. 그 다음에 1 누르고 는 하시면 돼요. 1 누르고 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1000원 곱하고 M 플러스에서 메모리를 걸어주는 겁니다. 원금을 곱해주는 거예요. 지금 계산기에 0.7513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3년 10% 현가계수니까 여기다가
3년 뒤에 만기가 도래하는 1,000원 만큼 원금만 일단 곱해줍니다. 원금 1,000원 하고 M 플러스를 눌러야 돼요. 는 누르면 안 됩니다. 는 누르면 그랜드 토탈에 더해져요. 그랜드 토탈에는 건들면 안 되니까 M 플러스를 눌러서 일단 751원 M 플러스에다가 메모리에 걸어줍니다. 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GT를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GT를 누르면 뭐가 튀어나와? 눌러볼까요? GT. 연금의 현가계수가 튀어나와. 연금의 현가계수가 2.486851,990 뭐 이게 튀어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겠어요? 당연히 이자 금액 100원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3개년치 10%의 연금의 현가계수가 더해지니까 이자의 현재가치도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M 플러스 걸어줘요. 그런 다음에 MR 누르면 기가 막히게 999.999가 나오면서 1,000원이라는 현재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다시 해볼까요? 다 지우고 MC 누르고 다 지우고 얼 클리어 누르고 MC 눌러야 돼요. 요 MC 안 누르면 메모리 안 사라져요. 한번 해볼까요? 현대매 이걸 눌러도 메모리는 M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C를 눌러야 사라져요. 시작을 해보면은 1.1 나누기 해서 K 걸어놓고 1 는 하면은 지금 현가계수 3개가 GT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은 0.7513은 3년차 10%의 현가계수니까 여기에는 원금 1,000원만 곱해서 M 플러스 걸어줍니다. 여기다 는 누르면 안 돼요. M 플러스 걸어주면은 지금 751원이 원금의 현재가치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GT를 누르면 따단 2.4868이라고 3개년치 연금의 현가계수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이자에다가 100원 곱해주면 되는데 그때 M 플러스 눌러서 메모리에 저장 걸어주면은 이자의 현재가치도 249원도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MR을 누르면은 1,000원이 나오는 것이죠. 느낌 오시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1 나누기해서 K 걸고 1 는 해서 3개년치 현가계수를 구함과 동시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GT에 저장을 시켜 놓고요. 이 상태에서 원금 곱하기 1,000원을 한운 다음에 M 플러스 걸어서 메모리에다가 원금의 현재가치를 메모리에 저장하고요. 이때 절대 는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랜드 토탈 값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그랜드 토탈을 누르면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소환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자 금액 100원을 곱해서 M 플러스 해가지고 이자의 현재가치를 메모리에 저장을 시킨 다음에 메모리 리콜 MR 누르면은 딱 계산이 된 값이 튀어나옵니다. 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요를 보면요. 일반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할인율. 예를 들어 10%면은 1.1, 5%면은 1.05를 누른 다음에 는 누르고요. K 걸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1 한 다음에 는을 만기만큼 눌러요. 3년 만기면 3번 누르고 5년 만기면 5번 누르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원금 곱해서 M 플러스 메모리에 걸고 GT 눌러서 연금의 현가계수 불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명목이자 금액에다가 곱해가지고 곱하기 명목이자 금액해서 또 메모리 걸어주고요. 마지막에 MR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를 풀어볼까요? 예제는 5년 만기 원금 200만원, 명목이자 5%, 유효이자 3%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명목이자 5%면은 명목이자 금액 얼마겠어요? 10만원이죠? 200 곱하기 0.05 하면은 10만원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200만원에다가 0.05 곱하면은 10만원 나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명목이자는 10만원이라는 명목이자 금액 계산한 다음에는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10만원 계산했으면은 명목이자 5%는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저 이자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 어떻게 할까? 일단 첫 번째로 1.0 얼마야? 3 유효이자 할인율 3%만큼 숫자를 써준 다음에 나누기해서 K를 걸어요. 그 다음에 1 누르고 몇 번 눌러야 돼? 는을 5년 만기라고 했죠? 만기가 5년이니까 5번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원금 얼마라고 했어? 원금 200만원이니까 200을 곱해서 는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는 누르면 그랜드 토탈 망가져요. M 플러스 눌러주면 됩니다. 메모리에 걸어주는 거죠. 172만 5,218원 요게 원금의 현재가치예요. 원금의 현재가치. 그럼 이자의 현재가치도 계산을 해서 메모리에 걸어줘야겠죠. 이자의 현재가치를 구하려면은 GT를 눌러서 연금의 현가계수를 불러냅니다. 4.57, 9707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여기다가 이자 금액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0만원. 10만원 해서 M 플러스 눌러주면은 이자의 현재가치인
45만 7,970원도 메모리에 걸어준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MR을 누르면 218만 3,188원이 계산이 되고요. 요게 5년 만기 원금 200만원에 명목이자 5%, 유효이자 3%인 이 사채, 채권의 현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제 4년 만기 원금 100만원, 명목이자 3%, 유효이자 7%예요. 원금이 100만원인데 명목이자 3%면은 명목이자 금액 얼마입니까? 당연히 3만원이죠. 3만원. 3만원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는 명목이자 안 쓰입니다. 3만원 계산하고 나면은 유효이자 7%만 쓰입니다. 아시겠죠?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는 누르고 다 이렇게 지워주고요. AC 올 클리어 누르고 메모리 클리어도 눌러줘야 돼요. 1.0 몇이에요? 명목이자는 3%, 유효이자 7%니까 1.07이죠. 나누기에서 K 걸어주고요. 1 누르고 몇 번 눌러야 돼? 만기가 4년이니까 하나, 둘, 셋, 4번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원금 100만원 곱해서 는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N 플러스 눌러서 메모리 걸어주고 GT 눌러서 연금의 현가계수 불러내요. 이게 4년 3%의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곱하기 이자 금액 얼마라고 했어? 원금 100만원에 3%니까 3만원. 그래서 N 플러스 걸어주면 10만 1616원이 이 이자 4번 3만원 받는 거에 현재 가치예요. 그럼 MR을 부르면 86만 4,512원이 나오는데 요게 요 4년 만기 원금 100만원 명목이자 3% 유효이자 7%의 채권의 현재 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유튜브는 공짜니까 이 계산기 치는 게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통 제 강의 1.25배속 놓고 들으시던데 이거는 1배속으로 놓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천천히 들어보시고 계산기 몇 번 쳐보시면은 이거구나 하는 게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는 금방 해요. 문제가 뭐냐면은 손에 숙달을 시켜야 돼요. 내가 나중에 계산기 안 보고도 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산기 그리고 왼손으로 치고 있잖아요. 왼손. 시험 문제 풀 때 오른손 써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왼손으로 계산기 치는 걸 연습하라고는 해요.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계속 왼손으로 많이 치는데 그냥 일반 대학생 분들은 편하게 오른손을 해도 괜찮습니다. 대학교 시험이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CPA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왼손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을 하게 되면은 뭐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무래도 왼손이 편하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마지막 본론으로 요거는 살짝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영구연금이란 게 있어요. 영구 없다 할 때 그 영구 말고 영구히 계속된다 할 때 그 영구예요. 만기가 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연금의 경우 현재 가치 어떻게 할까? 요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게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끝까지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N년 후까지 영원히 이렇게 계속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현재 가치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거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영구 현금의 현재 가치는 연금액, 요 100원, 이자 금액 있잖아요. 요거. 요 100원 연금액에다가 할인율로 나눠주시면 돼요. 1% 할인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할인율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할인율이 10%라면은 100원씩 들어오는 영구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될까? 요거 100 나누기 0.1 하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100 나누기 0.1 하면 얼마? 당연히 곱하기 10돼서 1000원 나오죠. 그러면은 영구히 들어오는 만기가 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이 100원짜리 영구 연금의 현재 가치는 1000원이에요. 1000원. 0.1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외우세요. 저거 지금 증명해서 어디다 쓰시겠어요? 증명은 그 뭐 중학교 수학 그 뭐 수능 공부할 때는 하시고 이건 그냥 외우시길 제가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사족이긴 한데 72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자 관련돼서 재밌는 룰인데 어떤 이자를 계속 곱했을 때 2배가 되는 숫자가 얼마가 될까? 라고 했을 때 72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는 현재 가치랑 완전 관련 없는 얘기인데 그냥 이제 심심풀이 땅콩으로 들으세요. 예를 들어 매년 2%씩 증가한다고 쳐요. 매년 2%씩. 근데 그게 2배가 될 때까지 얼마를 하면 되는가 하면은 72 나누기 이자율만큼 나누면 돼요. 2%면은 72 나누기 2 하면 36이잖아요. 그러면 36년 뒤에는 2배가 돼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 100원을 곱하기 해서 0.2를 곱하는데 이렇게 계속 2%씩 곱했을 때 언제 200원이 될 거냐 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1.02 그래서 곱하기 한 다음에 걸어놨죠. 그 다음에 1 누르고 36번을 누르면은 200이 돼요. 1번, 2번,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것. 36번이라면서 35번만 눌러도 되던데 36번 누르니까 204가 되잖아. 얼추 그렇다는 얘기야. 얼추 72 누른 대충 그렇다는 대충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2 나누기 3 해보면 얼마야? 24잖아. 24년 뒤에는 1.030 곱하면은 24년 뒤에는 2배가 됩니다. 이것도 해볼게요. 1.03에서 곱하기 해가지고 K 걸어놓은 다음에 100원에다가 누르면 됩니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24번이죠? 아까 72 나누기 3하면 얼마야? 24번. 이럴 때는 또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충 얼추 그렇다라는 건데 하필 골라도 2를 골라가지고 내가 틀렸네. 아무튼 72 누리라는 게 있으니까 특정 이자율만큼 계속 곱했을 때 언제가 2배가 될 거냐 라고 했을 때는 72를 이자율로 나눈 숫자만큼 곱해주면 2배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72를 5로 나누면 14잖아요. 우리 집값이 매년 5%씩 오르잖아요. 그러면 2배가 되려면은 14년 정도 지나면 2배가 돼요. 재밌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영구연금이랑 72눌에 대해서 사족을 좀 달아봤는데 그거 이제 재미로 들으시고 오늘 계산기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원금이랑 이자를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메모리, K기능, GT기능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이거 뭐 고려하실 필요는 엑셀로 하시면 되죠. 뭐 엑셀로 그냥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대로 하셔도 좋고요. 뭐 다르게 방법을 강구해서 계산하셔도 좋고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